안녕하세요. 집가사랑 경매학원의 맑음쌤. 안녕하세요. 집가사람입니다. 원장님, 이제 1월도 다 끝나가는데요. 네. 최근에 가장 크게 느끼는 부동산 시장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부동산 경매에서 맑음쌤이 강의하는 단타 투자,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 단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매매 시장에서는 신축, 얼죽신이라고 하죠.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신축 위주로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단타 투자랑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평면 설계도 너무 잘 나오고, 집이 진짜 넓게 나오고, 조식 서비스나 뭐 사우나, 헬스장, 라운지 같은 커뮤니티 시설 같은 부분이 거주하기 너무 좋아서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로도요, 실제로 시장에서 얼죽신을 선호한다는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매매 가격 지수를 분석해 보니까요, 5년 이하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는 1.6% 올랐습니다. 신축이 다른 연식들보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이 얼죽신에 대한 수요가 가장 확실히 높았어요. 자, 서울은 7.78%, 그리고 인천은 5.4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신축 새 아파트는 뭐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거 다들 알고 있는데 단점도 있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죠. 맞아요. 너무 비싸요. 가격이 비싸죠. 건설 경기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더더욱 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긴 한데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물건들, 그러니까 재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라든지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내가 지금은 투자금이 부족하지만 대신에 신축이 될 때까지 시간적인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들 명의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를 해 놓으면 시간은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도 재건축이 진행될 만한 단지 상가를 사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명의도 지키고 대출도 많이 받아서 투자금도 내가 적게 들면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투자 방법도 굉장히 선호를 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상가 하나에 지분 쪼개기를 엄청 해가지고 한 상가 소유주가 100명 막 이런 데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 1월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겼다고요? 네,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상가가 투자금이 적게 들고 대출이 많이 나와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소식이니까요. 이 내용을 모르면 신축 아파트를 사려고 했다가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법원에서 아예 판결이 이번에 났어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에서요, 상가를 가진 사람은 새 상가를 받고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새 아파트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가진 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가 소유주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도정법에 보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이 이 새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줬던 거예요.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맞아요. 이 조항이 있어가지고 다들 재건축 상가에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를 받아오셨죠. 자, 이 권리가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산정 비율이라고 있거든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기본 산정 비율은 1입니다. 만약에 새 아파트의 가장 작은 면적이 5구제곱미터고 분양가가 10억인데 산정 비율이 1이라면 10 곱하기 1을 해서요, 10억. 상가 권리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어야지 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상가 권리가액이 낮거든요. 만약에 8억이 나왔다고 하면요, 상가만 가지고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재건축, 재개발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산정 비율을 어떻게 줬냐면요, 일부러 낮춰줬습니다. 만약에 0.5로 조정을 했다 라고 하면 10억 곱하기 0.5 하면 5억이 되잖아요. 상가 권리가액이 8억이었으니까 그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자기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 진행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 상가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나눠쳐줬었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단적이에요. 0.1 말이 돼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실제로 조합에서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산정 비율을 낮춰서 상가 소유주들한테 아파트를 주면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기존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소유주 분들이라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맞아요. 자기는 비싼 돈에 명의까지 들여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가지고 겨우 이제 신축 하나 받는 거거든요. 사업 동의 받겠다고 상가 소유주들한테만 특혜를 봐주는 거냐?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면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인정 기준, 즉 산정 비율을 완화하려면요.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일단 방배 6구역에서도 산정 비율을 낮출 때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총회 무효 판결을 냈어요. 여기 산정 비율이 0.2였어요. 그런데 정관 변경을 위해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또 신반포 2차는요 산정 비율이 0.1이었어요. 20년도에 조합원 71.5%의 동의를 받아서 상가를 합의를 했고 22년 정기총회에서 이 내용을 조합 정관에 넣겠다고 54.7%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합원 58명이 반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법원에서 정관을 바꾸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판결이 났어요. 진짜 큰일이네요. 이게 여러 명이 모이면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원하는 게 다르니까 의견 합치를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데 특히 아파트 같은 재산권 문제가 걸린 상황이니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마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들이 자기도 아파트 주지 않으면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났잖아요. 극적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런 사업장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상가가 포함된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업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심 메뉴 하나 먹는 것도요, 직원들끼리 같이 있으면 어려워요. 뭐 하나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항상 비대위도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도 여기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신축을 할 때 상가를 아예 안 짓는 겁니다.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상가를 아예 안 짓거나 아니면 진짜 상가를 받겠다고 하는 조합원 분들만 최소로 짓거나 그렇게 하면 다른 상가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근거가 생겨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 1동, 2동 재건축에서는 주택 비중을 100%로 주택만 짓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상가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방법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자, 토지를요, 분할하는 겁니다. 자, 아파트랑 상가를 토지를 분할해서 개별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거예요. 개포 시형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토지 분할 소송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로, 자, 상가는 개포 자이르네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요, 접도 요건이나 뭐 정비구역 변경, 조합설립 민가 변경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요건이 만족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와, 이번에 법원 판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제 머릿속만 해도 꽤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만큼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각자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는 빨리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오늘은 재건축 상가 투자를 통해서 신축 아파트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가사랑 경매학원 강의는 매월 초 개강합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원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고 직접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